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9일 저녁입니다. 지금 정부를 뒤흔들고 앞으로 총선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된 일종의 게이트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핵심 당사자인 즉 비리 수사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요사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데 이 좀 심한 말을 씁니다. 김기현 수사경찰들이 오히려 누명을 썼다. 지금 작금의 상황은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위를 때린다는 건데, 이 경우에 적반하장에는 검찰을 향한 거죠. 검찰이 도둑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도둑이고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정의로운 경찰을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꼭 무슨 정치권의 선동문 같아요.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올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정치에 희망을 갖고 내년 집권 여당의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런 사람이 쓴 글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정도가 심합니다. 작금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 어울린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법정에 서 있어야 할 토착비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잊지도 않은 하명 수사니 선거 개입 수사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울산경찰청 현직 경찰 11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황운하 씨는 검찰이 야당 측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의혹 제기에 장단을 맞춰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고 있다. 머릿속에 그려놓은 틀에 맞춰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사건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는 또 검찰이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이용하여 토착비리, 범죄 혐의를 덮어버렸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운하 씨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야말로 야당 측과 보수 언론의 청부를 받아 진행하는 청부 수사이고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 수사다. 황운하 씨는 이어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야말로 야당 측과 보수 언론의 청부를 받아 진행하는 청부 수사이고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 수사다.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 아니면 말고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공권력 남용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게 무슨 정경 발표문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니면 말고식이라고 했는데, 이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검찰이 먼저 썼어요. 즉 울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려온 것을 검토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아주 준열하게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했다는 이 황운하 씨가 오히려 아니면 말고식이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보면은 황운하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황운하 씨는 경찰이 밝히고자 했으나 검찰에 의해 덮여져 버린 토착비리와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 북콘서트를 연답니다. 북콘서트를.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해도 황 씨는
오로지 책 이야기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 어쨌든 이 황운하 씨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사람인데 이게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아주 돌출적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실에 맞지 않아요. 이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토착 비리를 덮었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을 보면은 반대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판에 딱 맞춰 가지고, 그것도 선거판에 어떻게 절묘하게 맞추느냐 하면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되는 날 맞춰 가지고 3월 16일입니다. 울산시장 비서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됩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됩니다. 이마 피의사실 공표죄를 경찰이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하면서 미리 이런 황운하 씨 같은 사람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아주 최강권 분량의 결정문을 남겨놓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문제를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 즉, 이 수사가 무리한 이유는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 측을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수사하려면은 명백한 현행범에 가까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함으로써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또 그러니까 김기현 씨는 자신을 죽이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면서 이게 조용하게 치러야 할 선거판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선거를 망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울산지검장 했던 분이 퇴직해가지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선거를 망친, 경찰이 들어가지고 선거를 망친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경찰이 청와대와 짜고 그 선거에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죄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국기문란이죠, 사실은. 이 검찰 결정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3월 13일 압수수색 장소 등을 특정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고 3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피의자 박모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 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일인 2018년 3월 16일은 자유한국당에서 김기현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날과 같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췄다는 거죠. 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일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울산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사에 대한 압력 행사 혐의와 관련하여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 바 언론에 이 사실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이야기죠. 위 압수수색은 울산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 사무실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집행사실이 보도된 것인데 그 당시까지도 피의자 이정호, 이모 씨, 이 사람은 김기현 씨 밑에서 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피의자 이모 씨가 주장하는 직무행위의 근거인 울산시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었다. 즉 이게 과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할 여유도 없이 검토하지도 않고 언론에 죄가 된다는 식으로 흘려가지고 크게 보도되도록 했다 하면서 이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걸 통계를 냈습니다. 2018년 3월 16일부터 2018년 4월 23일까지 압수수색 사실 및 피의 사실에 대하여 울산 지역 언론 등에서 보도한 건수가 40여 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40여 건의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김기현 씨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초점을 맞춰 지적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가지고 이걸 언론에 알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정선거를 망쳤고 결과적으로는 야당 후보를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검찰로 넘어온 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자료를 보았더니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울산시의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지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이지 법에 없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조례대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도와준 덕분에 뭐 골프 대접받았다는 것도 알아보니까 다 각자 계산한 것이더라. 이런데 무슨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하느냐 해가지고 구속영장 다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당시에부터 이게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경찰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황운하 씨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황운하 씨가 최초에 이 경찰 수사팀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교체를 했는데 황운하 청장이 교체한 경찰관이 검찰에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2017년 무렵이네요. 2017년 가을이네요. 이때는 내사 단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지금 무리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일종의 내부 고발을 했다는 기사가 오늘 문화일보의 일면 머리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 정리하면 첫째, 특정 혐의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의 타이밍을 야당 후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바로 후보 확정일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피의 사실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다는 의심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안 된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구속영장 신청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기소로 송치하라고 했더니 꾸역꾸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더라. 그래서 검찰이 기소가 왜 불가능한 것을 밝히는 문서를 100페이지 정도 작성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그러므로 황운하 씨의 오늘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황운하의 적반하장이다. 이런 결론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참 비극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경찰이 자유당 시대 때 그 권력의 주구 역할을 했던 데서 벗어나서 세계가 알아주는 경찰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황운하 등 몇 사람의 정치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 경찰의 지난 6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국민 편이고 경찰은 정권 편이다. 6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데자뷰라 그러죠. 기시감 언제 본 것 같다. 아주 비극적인 데자뷰입니다. 감사합니다.